네, 부동산 따라잡기 일부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도 해드리고 투자해보면 좋을 만한 알짜 맞춤 매물 정보로 함께 하겠습니다. 방송을 보시다가 궁금하신 분들은요. 02511-0105번 서울전화 511-105번으로 전화하시면 상담과 함께 매물 정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도시계획연구소 서기섭 대표 모셔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도시계획연구소 서기섭입니다. 오늘 좀 화창한 봄날이죠. 이제 벚꽃 축제를 다녀오시는 모르겠지만 저도 지난주에 벚꽃 축제를 다녀왔어요. 가끔씩은 꽃을 바라보는 여유, 하늘을 바라보는 여유를 가지고 좀 여유로움을 가지고 오늘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봄꽃의 여유로운 이런 오늘 상담을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자 상담에 앞서 이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변하고 또 이사철이 거의 마무리가 되면서 시장도 역시 숨고르게 들어갔습니다. 자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먼저 이슈를 잘 파악을 해봐야겠죠. 자 대표님께서 주간 이슈 먼저 짚어주신다고요? 네. 이제 거시경제 지표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거시경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신용등급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신용등급이 어디쯤 가 있는지를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신용등급은요, 지금 한 4등급 정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 독일, 캐나다, 호주가 1등급이고 우리가 영국, 프랑스 이후에 지금 3등급이 없고 4등급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하고 대만보다도 신용등급이 높아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높게 될 거고 일본보다는 앞으로 우리나라 신용등급이 올라가면 2단계가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보다도 우리나라 신용등급이 1단계, 2단계 높다. 따라서 우리가 일본을 의식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20년 정도 장기 불황에 20년 동안 잃어버린 20년이 있었죠. 그래서 이러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우리나라는 무관하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무디스가 이제 안정적, 스테이블에서 이제 파저티브, 긍정적으로 지금 바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신용등급이 4등급에서 3등급, 그러니까 AA3에서 AA2로 올라갈 것이다. 향후 6개월 이내에 올라갈 것이다라고 예측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 자체가 이제 공기업 부채가 지속적으로 감소를 해요. 공기업 부채가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2017년에는 30% 이하일 것이다. 이게 2013년에 37%였어요. 37%였던 게 30% 이하로 감소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가부채가 GDP 대비 36%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2017년 되면은 국가부채 플러스 공기업 부채가 66%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국가부채가 250%예요. GDP 대비. 그래서 일본을 의식할 필요 없고 우리나라는 나홀로 이제 갈 수가 있는 동력이 있는 나라가 됐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은행과 기업 부분 같은 경우도 대외 취약성이 크게 개선이 됐죠. 그래서 단기 외채 같은 경우가 1,900달러에서 1,100억 달러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단기 외채, 1년 이내에 상환되는 외채가 1,900달러에서 1,100억 달러로 떨어졌다는 것은 한 50% 정도, 40%, 50%가 단기 외채가 줄어들었다. 그다음에 가계부채 문제를 말을 하는데 무디스가 말을 했어요. 변동금리 축소를 통해서 가계부채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가 신용등급을 이제 앞으로 올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을 했죠. 그래서 무디스가 바라보는 입장도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심각하다고 하는데 적절히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같은 경우 이제 양호한 성장률, 낮은 인플레이션이죠. 그래서 골디락스라 그러는데 인플레이션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성장하는 이런 국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어지고 있고요. 순대외 자산국으로 우리가 전환을 하고 있고 외환 보유액이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지금 3,300억 달러에서 지금 3,600억 달러까지 증가를 하고 있어요. 외환 보유고가 증가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IMF가 오더라도 세계 금융시장이 위기가 오더라도 우리나라는 대처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무디스가 말을 했어요. 미국이 금리 인상에 나서더라도 자기 완충 능력이 있다. 한국은 자기 완충 능력, 그래서 시스템 와이드 셀프 인슈런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근데 스스로 완충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한국 신용 위험은 사실상 전혀 없다. notably absent. 그대로 무디스 말을 인용을 하면은 사실상 notably absent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무디스가 봤을 때. 그래서 우리나라가 뭐 앞으로 문제가 되거나 신용의 위험이 와서 환이 폭등을 하고 외환 위기가 올 것이다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거에 발맞춰서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저금리인 거 다 아실 거예요. 저금리로 인해서 전세로 전환하는 공급자들이 늘면서 전세 수요가 그만큼 늘어나고 공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세금 상승을 하고 있고
청약 통장에 지금 1천만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1,700만 가구 중에서 1,000만 명, 거의 한 60%가 1순위다. 그래서 청약 열풍이 불고 있는 거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서울 같은 경우도 1순위가 마감이 됐고요. 동탄 2신도시 같은 경우도 58대 1, 울산 같은 경우도 약사동이 176대 1 해서 뭐 10대 1에서 170대 1까지 이렇게 거의 마감이 되고 있습니다. 4월 주요 단위 청약 경쟁률을 보면 레미안 프리미어 팰리스 이게 250세대밖에 안 돼요. 260세대밖에 안 되는데 여기도 10대 1이 됐고요. 하남미사 리버뷰 자이 같은 경우도 이것도 500세대밖에 안 돼요. 500세대밖에 안 되는데 23대 1이 갔다는 거는 그만큼 실수요자들이 나홀로 아파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 나홀로 아파트에 10대 1, 뭐 20대 1, 30대 1 간다는 거는 실수요자들의 지금 청약시장이 뛰어들고 있다. 이 실수요자를 분석을 해보니까 30대가 많아요. 30대가 40대보다 청약시장이 적극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30대, 지금 에코 세대라 그러죠. 1979년생부터 1992년생까지 이런 베이비 부모의 자녀들인 에코 세대가 1,000만 명이 950만 명이 청약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그래서 청약시장이 과열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실수요자들을 위주로 청약시장이 과열이 되고 있지만 지금 이제 투자자가 가세하는 시장이에요. 지금 투자자들이 이제 나섰습니다. 지방에서 지방 아파트 뭐 50%, 100% 언론 차익을 실현한 지방 투자자들이 원정 투자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투자자들이 가세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투자자가 가세를 해서 올해 하반기까지는 열기를 이어갈 것이다. 그러나 2017년 하반기, 2018년 하반기 가면은 2, 3년이 지나서 아파트가 또 공급이 되죠. 지금 청약했던 것들이 내년에 입주하지 않고 2년이나 3년 뒤에 입주하기 때문에 2, 3년 이후 시장은 침체기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중한 투자를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 서기석 대표님께서 주간의 이슈로 이 무디스에서 신용등급 평가를 내렸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시면서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최근에 저금리 기조로 청약 열풍이 불고 있고 실수요자와 투자자들이 함께 몰리면서 앞으로 계속될 열풍이 이어갈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부동산 이슈에 대해서 짚어봤고요. 자, 이제는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을 상담을 해드려야겠죠. 방송을 보시면서 궁금하신 분들은요. 02511-0105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가요? 저는 현재 전세를 살고 있는데요. 네. 네, 전세 가격이 계속 오르다 보니까 네. 아파트 구입을 하고자 두 군데를 놓고 고민하고 있어요. 네, 어디랑 어디입니까? 네, 한 군데는 얼마 전에 분양한 신길 뉴타운의 레미안 에스티움이고요. 네. 한 군데는 동작구 신대방동의 네. 더 포스코샵 트윈스야 조합원 아파트입니다. 네네. 각각의 가격대는 좀 알아보셨나요? 네, 가격대 알아봤고요. 네. 두 군데가 위치가 비슷하고 네. 위치는 비슷한 것 같은데 이제 레미안 에스티움은 분양가가 한 5억 7, 8천 정도로 알고 있고요. 네네. 거기에 프리미엄 한 3, 4천을 현재 기준으로는 3, 4천 정도를 더 플러스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 더 포스코샵은 조합원 아파트다 보니까 네네. 분양가가 비교적 조금 저렴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5억 5천 정도. 업무 취직비까지 포함해서 5억 5천 정도 하더라고요. 네. 분양 면적은 비슷한가요? 34평입니다. 똑같습니까? 네. 예. 네. 신대방동 동작 트윈시아 포스코 더샵과 신길 뉴타운의 레미안 에스티움. 자, 두 물건을 놓고 지금 궁금해 하시는데요. 자, 대표님께 한번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대표님 이 둘 중에 어디가 더 나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처음 이제 주택을 구입하시는 거예요? 전에는 구입해서 살았다가 네. 이제 팔고 전세를 지금 한 3년 정도 살았어요. 현재는 무주택자시죠? 네네. 네, 무주택자니까 조합주택을 지금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모델하우스는 한번 들러보셨어요? 조합원 아파트는 모델하우스를 가봤고요. 네. 에스티움은 가보진 못했습니다. 그래요? 네. 제가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입지 자체가 지금 조합원 아파트라고 말하는 게 동작 트윈시아 아파트가 네. 신대방 이동 주민센터 옆에 있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영등포 레미안 같은 경우는 7구역을 재개발을 했는데 신풍역하고 네. 보라매역 사이에 있는 거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예. 현재 지금 이게 한 5억 5천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5억 5천이면은 3.3제곱미터당 한 1,600만 원 정도 지금 되는 거고요.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5억 7천에 분양했는데 피가 얼마 정도 붙었을 것 같은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3, 4천 현재 기준으로는 3, 4천 정도라고는 하더라고요. 네, 현재 한 3, 4천 정도. 네. 그래서 이게 한 6억 정도 지금 현재 가고 있어요. 네. 6억이면은 3.3제곱미터당 이게 1,800만 원이에요. 네. 1,800만 원. 33평 기준 했을 때. 그래서 네. 이게 지금 1,600만 원이잖아요. 1,600만 원이고 이게 지금 1,800만 원이기 때문에 네. 뭐 한 4, 5천만 원, 한 5, 6천만 원 지금 차이가 나고 있어요. 네, 네. 그죠? 그런데 이쪽 지역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조합 설립 인가가 이거 난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조합 설립 네, 인가. 맞습니다. 조합 설립 인가. 그다음에 사업계획 승인이라고 있는데 사업계획 승인은 언제 정도 난다 그러던가요? 한 6월 착공이 8월 정도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8월에 그 전에 착공이요. 나겠죠? 네. 예정은 그렇습니다. 조합 설립 같은 경우는 토지 소유자들의 땅을 80%를 확보를 하고 네. 조합원들을 50%를 모집을 하면 조합 설립 인가가 나요. 그리고 네. 이 사업계획 승인 같은 경우는 토지 소유자들의 95% 동의를 받아야지만이 사업계획 승인이 나는 거예요. 네. 지금 동의율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예, 주민이 그렇게 많은 상황이 아니라 네, 한 88% 정도는 네, 된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88%요. 개인이 많진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88%에서 95%를 가려면 네. 상당히 이제 많은 돈을 줘야 될 거예요. 만약 알박기식으로 잘 네. 나가지 않는 그런 또 조합원들이나 이런 네.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네. 95%만 확보된다는 확신이 있으면 해도 상관없어요. 네. 실거주 목적이니까. 네. 실거주 목적이 있고 이제 네. 투자 목적이 있거든요. 조합주택 같은 경우는 투자 네. 목적이 있는데 실거주는 95%만 넘으면 사업이 가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투자 목적은 이 사람들이 100%를 동의를 해야지 내가 나중에 전매를 할 수가 있어요. 입주 전에 전매를 한다고 봤을 때. 투자 목적은 100%인데 실거주 목적이니까 95%가 간다라는 확신만 드시면은 투자를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 이유 자체는 여기 보면 이제 그 보람의 이편한 세상이 있어요. 혹시 네. 알고 계시나요? 네, 네, 네. 이게 한 33평 기준에 했을 때 한 5억 9천에서 한 6억 정도 갈 거예요. 현재는 6억 2, 3천까지도 나왔다고 6억 2, 3천까지 지금 올라갔어요. 제가 이제 네네. 지난달 기준으로 이걸 봤는데 네. 지난달 기준으로는 한 5억 9천에서 6억 정도에 지금 거래가 됐고 네. 보람의 삼성 아파트 이건 한 20년 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네. 이 경쟁할 수 있는 지금 대상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 네. 아파트가 지어지면 최하 한 6억은 갈 것이다. 그리고 네. 영등포 STM 같은 경우도 한 6억 한 2, 3천 정도 갈 건데 6.2억에서 한 6.3억 정도 갈 텐데 이 영등포 STM 같은 경우도 신길 뉴타운이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해가지고 쭉 있는데 네. 2구역하고 4구역이 구역이 해제가 돼버렸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약간 이빨 빠진 뉴타운식으로 해서 신길 뉴타운의 프리미엄 자체가 많이 네. 좀 다운되는 좀 이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나홀로 아파트긴 하지만 네. 1000세대 넘나요 이게? 900 몇 세대, 약 1000세대 정도요. 네. 1000세대 정도 되기 때문에 나홀로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뭐 한 1분, 2분이면 도달을 하겠네요. 그래서 네, 맞아요. 1, 2분 거리요. 한번 가보셨어요? 네. 네. 가서 보기는 했어요. 네, 그래서 한 1분, 2분이기 때문에 네. 제가 봤을 때 지금 분양시장이 좋기 때문에 조합주택을 문의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네. 사업계획 승인이 난다라는 확신, 이거는 이제 그 조합장이나 이런 분들하고 친하게 지내야 되겠죠. 이게 아무도 네. 모르는 거니까. 네. 사업계획 승인은 지금 같은 분위기는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사업계획 승인이 난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이거를 네. 구입을 하시면 한 네. 10%에서 15% 정도 차익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져요. 네. 제가 신용 등급을 말씀드렸는데 서두에 네. 뭐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네. 개인 신용 등급이. 네. 근데 BBB 플러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 1등급부터 20등급까지 있어. 국가 신용 등급은. 이거를 제가 신용 등급으로 굳이 표현을 하자면 뭐 BBB 마이너스 정도. BBB 마이너스가 정크 본드 바로 윗단계예요. 투자는 해도 되지만 신중하게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시청자님께서 두 가지 의무를 놓고 고민을 좀 하셨는데요. 일단 조합주택의 경우 90% 이상의 동의가 확인이 필요하고 사업계획 승인이 난다면 10에서 15% 정도의 차익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주셨고 신길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이 좀 다운됐다. 이 부분을 좀 참고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시청자님 고맙습니다. 네, 다음 시청자분 바로 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연결 잘 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가요?
예, 저는 자양 사동에 연립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이거를 매도를 해야 될지 네. 보유를 해야 될지 고민이고요. 네. 예, 향후 전망이 어떨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시청자님 구체적으로 주소나 그 연립주택 이름 정도는 말씀해 주실까요? 예, 성화 연립이요. 청화 연립이요. 예, 성화 연립. 아, 성화 연립이요. 예, 네, 예. 자, 알겠습니다. 자, 이 부분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양 4동의 성화 연립이라는 연립주택입니다. 자, 어떨까요, 대표님? 네. 지금 시세가 얼마 정도 되나요? 지금 시세가 거의 없고요. 금액이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네. 최근에 3억 6천에 하나 매매가 됐다고 그러는데 3억 6천이면은 지금 성화연립이 이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대지 지분하고 전용 평수는 어떻게 되나요? 대지 지분이 22.7평이고요. 네? 22.7평이요. 아, 대지 지분이 22.7평이에요? 예, 예. 대지가 상당히 크네요. 예, 커요. 예전 집이랑. 그러면 전용 지분이- 면적은요? 전용 면적이 이제 17, 8평 정도 나오거든요. 아, 18평 정도요. 예, 예. 아, 이게 지금 전략 정비 구역이 바로 옆인데 이게 지금 유도 정비 구역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예, 예. 예, 그래서 이 유도 정비 구역하고 전략 정비 구역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집 같은 예. 경우는 예. 여기에서는 조금 멀죠. 여기에서는 지금 한 도보로 한 15분 정도 걸리나요? 건대 입구역까지? 그렇죠. 한 15분까지는 안 걸리고 12, 3분. 아, 12, 3분. 예, 뚝섬 유원지는 한 8, 9분 정도 걸리고요. 아, 8, 9분 정도. 네. 이쪽에 해가지고 여기가 전략 정비구역, 이쪽이 유도 정비구역인데 네. 이 전략 정비구역하고 유도 정비구역 제가 일단 간단히 유래를 한번 살펴보면 네. 2010년 1월에 오세훈 시장이 한강변 르네상스를 발표를 했죠. 그래서 전략 네. 정비구역, 유도 정비구역을 발표를 했는데 이거를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예.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구역 지정을 하면서 건축 허가를 제한을 했어요. 제한을. 예. 건축이 안 됐었다는 얘기죠. 예, 언제까지 안 됐냐면은 2012년 12월 말까지 안 되다가 2013년부터는 다시 이제 건축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이유 자체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을 해놨는데 그 이후에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게 나와야 돼요. 지구 단위 계획. 지구 단위 계획을 서울시에서 수립을 해야 되는데 이걸 수립을 못해서 해제가 돼버린 거죠. 수립을 왜 못했을까요? 시청자님? 예, 예. 시장님이 바뀌어서 수립을 못했어요. 박원순 시장님이 예. 한강변 개발을 좀 유보를 하고 예. 재개발 뉴타운도 좀 해제하는 이런 스타일이시잖아요. 그래서 예. 지구 단위 계획이 3년 내에 수립이 되지 않으면 해제된다 이렇게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뭐 이런 게 있는데 법에서 지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해제돼서 일단은 전략 정비구역하고 유도 정비구역 자체는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땅 지분이 22평 정도 되기 때문에 혹시 이게 개발이 됐으면 한강변 아파트를 거의 추가 분담금 거의 없이 뭐 5천에서 1억 정도 추가 분담금 거의 없이 한강변 아파트를 하면 이게 한 2억 정도 선까지 갈 것 같은데 여기 보면은 트리마제라고 아시죠? 트리마제. 예, 예. 트리마제가 지금 한 평당 3,700에서 4,000에 분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12억에서 13억까지도 갈 수 있는 좋은 입지인데 이게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예. 일단은 매도를 하시고 다른 지역으로 가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서운하시더라도. 앞으로 이제 가능성 자체가 10년에서 20년 정도 좀 롱텀으로 걸리기 때문에 일단은 매도를 올 가을 정도 하시고 다른 종목이나 다른 지역으로 갈아타는 거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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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예. 네, 우리 시청자님의 자양동 연립주택 앞으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이제 올 가을쯤에 매도를 하라는 의견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자, 시청자님 전화 감사하고요. 이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시청자님은 어떤 부분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제가 그 빌딩을 하나 지금 매수할까 생각 중인데요. 네네. 가격은 지금 11억이고, 네. 그 위치가 홍대 입구역 경의중앙선이랑 그 와우공원 근처에서 네. 있는 그 10년 정도, 10년 조금 넘은 빌딩이거든요. 네네. 최근에 리모델링은 한번 한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지금 그거를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많이 걱정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네, 알겠습니다. 자, 홍대구역 인근의 와우공원 근처 한 10년이 넘을 빌딩이라고 하는데 대표님 한 11억 정도라는데 이거 사도 됩니까? 건물 어떤가요? 혹시 땅 지분 알고 계시나요? 대지 평수가 지금 한 37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37평이 한 11억 정도요. 네네. 제가 한번 살펴보면 와우공원이면 이게 홍대 입구역 지금 말씀하신 경의중앙선하고 그다음에 홍대 입구역 이 중간에 있는 빌딩이네요. 네. 그러니까 37평 같은 경우가 11억이면 평당 한 3천만 원 정도 지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네네. 네. 네. 3천만 원 정도 되는데 월세는 얼마나 나오나요? 지금 그 보증금 1억 5천에 550만 원 정도 지금 나오더라고요. 1억 5천에 550만 원. 네. 그럼 12달 하면은 6,600만 원이네요. 6,600만 원. 6,600만 원이면은 이게 1억 5천이면은 9억 5천으로 환산을 하면은 0.07로 나누면 한 7% 정도 수익률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7%니까 수익률 네. 자체는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이 집을 꼼꼼히 살펴보고 이제 구입을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문제는 네네. 땅 지분이 37평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재건축을 하기가 상당히 힘들 거예요. 이 빌딩만 가지고는 옆에 있는 땅까지 같이 해서 이제 이게 제가 봤을 때 지적 편집도를 한번 살펴보면 지금 이쪽이 한 2종 주거 지역이 대부분이거든요. 이쪽 네. 홍대역하고 와우공원 이 사이가 2종 주거 지역이기 때문에 용적률 자체를 많이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옆에 있는 필지하고 합해서 이제 개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한 10년, 15년 투자를 하실 거면 구입을 하시고 4, 5년 정도 시세 차익을 바라보면서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 투자를 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제 여우코라 그래서 그 중국 사람들이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밀집을 하면서 많이 몰려들면서 이쪽 입구 땅이 1,500만 원에서 지금 3년 만에 3천만 원으로 뛴 거예요. 단독주택지들이. 네. 그러니까 지금 3년 만에 2배가 올랐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로 상승 여력 자체가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월세 목적으로 구입을 하시려고 하면 구입을 하시되 단기적인 시세 초익 목적은 안 된다. 따라서 네. 7%면 수익률이 괜찮으니까 구입을 제 생각 같아서는 제가 만약에 사모님이라면 구입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구입을 하시고 시간 날 때 전화 한번 또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직까지는 추가 상승 여력이 그렇게 있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장기적인 투자를 하실 것인지 그냥 몇 년 후에 시세 차익을 노릴 것인지 이 부분을 잘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전화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시청자님의 전화 상담까지 해봤고요. 상담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나 더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서기섭 대표께서 세미나를 준비하셨다고 하는데요. 안내 잠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요, 2015년 대세 상승기에 투자해야 할 부동산에 관한 내용입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서기섭 대표께서 진행을 하고요. 신논현역 1번 출구에서 진행을 합니다. 선착순 30명 받고 있습니다. 예약하실 분들은 02511-0105번으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네, 부동산에 대해 고민 있으신 분들은요, 계속해서 02511-0105번으로 전화 주시면 안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도시계획연구소 서기섭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말씀 고맙습니다.